네, 수요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대신 지금 받은 사연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종목이 사조 해표라고 합니다. 매수가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100%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 종가가 16,000원대에서 마감이 된 걸 봤을 때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죠. 게다가 비중이 100%니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이 좀 많으시겠죠. 시청자님 계속 연결되는 동안 저희는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폭 밀렸는데요. 0.3% 하락하면서 16,800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대신 좀 사연을 소개했어요. 사조 해표 15,000원 매수 100% 비중 맞으시죠? 네. 그러시군요. 일단은 수익을 내고 계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렇죠. 수익을 얼마나 더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비중도 많으셔서 부담이 되실 텐데 저희가 그런 합리적인 한번 가격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누리 전문가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조 해표인데요. 시청자님께서 지금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100% 가지고 계시니까는 뭐 운신의 폭이 전혀 없으시죠. 무조건 사조 해표가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거는 사실 그 전략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으시긴 한데, 어쨌든 수익이 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흐름을 좀 말씀하신 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해표는 아시는 대로 예전에 사조하고 합병되기 전, 사조로 들어가기 전에 해표, 뭐 식용유 이렇게 만든 회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식용유 제조, 또 식용유 도매,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캔 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사실은 뭐 이 회사 내용을 보면 뭐 부동산 뭐 임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쪽에 대한 수익은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만 보시면 맞을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작년에 실적이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한 분기만 수익이고 3분기가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된 회사인데 올해 수익이 난 것이 물론 이제 매출도 증가되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은 환차익에 따른 수익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 이슈가 되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된 종목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안정성 비율은 다소 회복됐지만 그 회복됐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작아요. 이 당좌 비율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한 43% 정도 되는데 이거 작은 겁니다. 당좌 비율 43%는 유동 비율 84% 이것도 작은 거죠. 100이 안 되니까 부족한 건데 작년하고 그 재작년에 보면은 30%에 머물렀던 당좌 비율이 올해 43%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다소 좀 회복됐지만 이게 절대적인 규모가 안정성 있게 회복된 건 아니죠. 또 유동 비율도 마찬가지로 80%에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 200 정도 돼야만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모습이 사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내용을 좀 화면 통해 보시게 되면은 2010년의 EPS 또 2011년, 12년, 13년 뭐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특히 작년에는 전달 그러니까 2012년의 해보다 좀 나빠지면서 적자 전환이 됐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돈벌이가 결국 안 된 거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어떤 모멘텀이 없었는데 올해는 일단 그 3월 달 1분기를 놓고 보면은 플러스로 전환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잠깐 말씀드렸던 환 문제로 인해서 어드밴티지가 확인된 부분이 영향을 충분히 미친 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조건이 대단히 호전되는 종목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본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봤을 때 주가는 분명히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오버슈팅 돼 있다면은 이 오버슈팅 돼 있는 것에 빌미가 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빌미가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맞춰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가격권대는 오버돼 있다. 이렇게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싸진 않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저희 오프닝 때 지문상 대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수출주가 조금 위험하고 내수주로 꾸준히 좀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내수주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잖아요. 원화강세 수혜주가 아닌가요? 그렇죠. 원화강세 수혜제가 분명히 맞고 원화로 인한 수익은 분명히 커져요. 네.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수 또 국내 음식료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수출주가 타격을 입는 대신. 네. 이 사조협회 같은 경우는 원화 가치가 10% 평가 절상될 때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냐면 환차익이 무려 92억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환차익으로 하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인데 그게 주가를 이미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게 주가를 안 끌어올렸다면은 그로 인해서 올라갈 여백의 공간이 있을 거다. 베팅에 들어가 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걸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 있냐 하면은 화면을 잠깐 좀 보시죠. 네. 이게 5월 달까지는 거래가 있는 둥 없는 둥. 뭐 거래량 자체가 10만 주 넘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6월 달 되면서 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8,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 올라버렸죠. 이게 바로 환 차익으로 인한 부분에 주가 반응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미 반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내수 소비 종목들이 더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환율 문제인데 이미 그게 주가에 반영됐다면 경계 신호가 나왔다면 지금부터는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식음료 업종들이 대부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뿐 아니라 뭐 사료 업종도 마찬가지고 식음료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게 다 환율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환율이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됐을 때 이만큼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 거냐?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율이 1,000원 갔다가 900원 갔다가 800원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경계 신호가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기술적인 지표까지 설명을 좀 한꺼번에 드리면 파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파워 시그널로 상승 3단계예요.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백이 작다는 거죠. 네. 이제 경계감이 나오니까 경계 신호에 반응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기보다는 좀 이제 차익 실현 구조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시청자님께서 보시기에 시청자님의 가장 적정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상승 3단계라는 것은 상승 4단계 코앞이기 때문에 얼추 이제 차익 실현을 해라라는 신호거든요. 네. 근데 18,000원 정도까지는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000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0원 근접하든지 1,000원이 깨지든지까지는 한 번쯤 올 거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원화 가치가 1,000원을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10원 남짓 평가 절상될 수 있는 여백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번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환차액도 실적이라고 보면 실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환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18,000원권 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마 18,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진행이 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8,000원권대를 경계 매도 시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가격은 18,500원을 설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시적으로 설정해 드린 가격이고 18,000원권이 넘어서는 시점이라면 그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 주시자. 그리고 만약에 환율 문제가 별도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시 평가 절하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돼버린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요. 손저가는 14,500원으로 설정할 거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근접한 가격권을 한 번쯤은 넘어섰기 때문에 다시 가더라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매매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목표가, 목표치가요, 18,5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시청자님과의 전화 연결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청자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 가격 전략에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 이슈 측면,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는데요. 두 분의 전략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화재놀이 전문가 매도로 접근하자 의견입니다. 목표가가 18,500원, 손절가는 14,500원이고요. 동양증권 지문상대리 역시 투자 의견이 매도입니다. 목표가가 17,2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시판으로 가서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통으로 문의를 해주신 바람개비 123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KMW를 14,4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50%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14,450원. 시청자님의 종가와 아주 동일합니다. 좀 공교롭게 이렇게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문상 대리님, KMW 진단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 회사는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LTE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그 무선 기지국을 이제 설치하는 그 RRH랑 RRA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사실 4분기 실적이 거의 매출이 안 됐습니다. 거의 영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4분기 실적이 결국은 안 좋았던 이유는 국내 LTE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KMW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굉장히 그리고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기적인 실적 악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RRH에 대한 부분이 북미 쪽에 굉장히 지금 LTE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서 당사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RRH를 비롯한 RRA, 그러니까 RRA 같은 경우는 RRH랑 좀 다르게 안테나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RA 같은 경우도 매출이 1분기 이후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회사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R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단가 마진 자체가 AH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오늘 이제 종가로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망 설비망 말고 그 신사업 부분이 LED 사업까지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는 이제 기가테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현재 그 LED 사업 자체가 많이 포화 상태인 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랑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시애틀 구장에 지금 LED 설치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부다비 고속도로에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사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21,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인 13,750원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KMW 잘 사셨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시청자님 좀 기분이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가격의 접근도 좋았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서 전략 세워주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건설이요. 네, 현대건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네. 56,800원. 네, 비중은 20%요. 56,800원에 들어가셨고 20%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요번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건설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세요? 얼마나 가나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들어가실 때 좀 예상하셨던 목표 가격대가 있으세요?
그렇지, 한 7만 원대? 7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상 목표가와 더불어서 좀 실질적인 전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저희 오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느 분께 진단을 들어보시겠어요? 하정무 전문님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7만 원 예상하셨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7만 원 가면 그래요? 좋겠는데 예, 좀 높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현대건설에 대한 것들은 뭐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뭐 수주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런 얘기는 빼버리고요.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은 메릴린치 또 바크레이지 크레딧 스위스 이게 이제 외국계 증권사인데요. 얘네들이 최근 들어 매수를 좀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일단 지금 이 가격권에서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그 현재 요 주가 움직임을 이렇게 잠깐 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화면 잠깐 좀 봐보세요. 요게 그 현대건설이 그동안에 주가가 바닥권부터 계속 올라왔을 때도 별로 크게 작용되지 않았었는데 현대건설의 공매도가 44,000주, 전체 거래량의 7.5%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건 내가 좀 이 공매도 쳐서 수익을 먹어야지 하고 시장에 매도하는 매도세가 있다는 건데요. 자, 우선 여기 화면에서 위에 그 스타캐스틱 RSI라는 확률 지표를 잠깐 설정해 놓은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 이렇게 노랗게 박스를 칠한 부분이 스타캐스틱 RSI가 100%까지 올라간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의 주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인 종목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확률 지표는 고점까지 가 있습니다. 주가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있고요. 한 번쯤 눌리거나 조정받거나 밀리거나 이거 한 번쯤 해줄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좀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산 가격 위에 있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저점이 5만 2, 3천 원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만 원권까지 상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20% 올라간 상황에서 이거 이제 한 7만 원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 매매하면 효과적이고 극대화된 수익을 못 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인 매매가 한 번쯤 필요한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그래도 안 빠지고 버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클레이지나 크레딧 스위스, 메릴린치 이쪽에 매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일단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매도를 한번 고려하셔야 되는 시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6만 3천 원권 정도 되면 한번 팔아 놓으시고 내가 7만 원 목표로 하셨다면 다시금 그 가격권에서 추스려져서 수익난 물량이 시장에 소화되고 새로운 매수가 물량을 확보해가고 이런 모습이 나온 뒤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3천 원권 정도 되면 한번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안정적인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실질적인 답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또 게시판에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945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젠백스 사셨습니다. 21,000원에 12% 들고 있습니다. 오늘 급락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걱정되실 것 같아요. 대리님, 오늘 젠백스가 한가 같습니다. 네. 지금 19,000원대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젠백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매수를 하셨나 좀 의문점이 좀 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였죠.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만 원대까지 빠졌었죠. 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5만 원대까지 갔었을 때는 그 항암 백신이 GV 백신이 지금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50억이 안 되는 회사가 퍼밸류가 300배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퍼가 300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이 회사가 그만큼 미래 가치를 300배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원래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GV 백신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시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부가 관건인데요. 지금 뭐 일본의 뭐 임상 2상을 뭐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상에서 2상 가고 2상에서 3상 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성공률이 점점 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뒷면에 나올 수 있는 확률, 결국은 50대 50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도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진단에 대한 큰 의미는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임상에 대한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의 여부가 결정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잃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 R&D 개발 비용의 거의 매출의 거의 40% 이상 차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장의 신뢰를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갭 하락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122선 부분이 깨진 그 17,800원 정도대가 깨지면 과감하게 전량 매도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3,500원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8,700원이 깨질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로,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서 대응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젠백스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갑니다.